형용사 구는 종류가 몇 개일까? 원래는 3개인데 사실상은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명사가 있을 때 얘를 어디에서 꾸며주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to 부정사가 뭐가 형용사 구고, 마찬가지로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ing 모양이나 pp를 우리가 분사라고 합니다. 근데 분사는 종류가 하나가 더 있어. 투부정사를 무조건 뒤에서만 꾸미는 거거든? 앞에 있으면 그거는 꾸미는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냥 딱 하나인데 투부정사는, 분사는 자 명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히려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됐죠? 네,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어. 자, 고등학교 문법 문제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 9대 1도 아니야 얘들아. 몇 대 몇일까? 9.9대 0.1이야. 뭐가 0.1일까? 투부정사. 투부정사 용법은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내신 때나 뭐 이게 뭐 명사적 용법이냐 뭐 형용사적 용법이냐, 그치? 그 다음에 뭐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그 중에 뭐 이게 뭐 목적이냐 뭐 결과냐 뭐 예정이냐 의무냐 뭐 이런 거 열심히 배웠잖아. 단 한 문제도 안 나와 고등학교 때.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밑줄 문제로만 고등학교는 나오는데 이게 의문지 예정인지 결과인지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알겠지? 쌤, 그러면 10대 0 아닌가요? 네, 딱 하나 나옵니다. 하나 나옵니다. 뭐 나올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중에 딱 나오는 거 딱 하나야. 몇 번일까? 찍어. 3번 나옵니다. 3번. 그렇지? 3번.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2번, 4번, 5번과 3번만 조금 다르거든? 3번은 뭐가 있지? 여러분들이 약한 전치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요런 거 이제 밑줄 문제를 어떻게 낸다? 얘를 싹 뺏어내겠지, 그치? 그러면 전치사가 빠졌을 때 우리가 이게 틀린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르르르르르르 자, 딱 한 가지 유형이야. 누가 명사가 있는데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미는데 이 투의 동사가 자동사야. 자동사는 그냥 이렇게 바로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 없다? 얘만으론 꾸며줄 수가 없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전치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를 싹 어떻게 한다? 빼서 밑줄 문제로 냈을 때 우리가 아닌데 이건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전치사가 빠져있지? 라고 인지할 줄 알면 돼. 그러려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자동사가 있어야지, 그치? 그쵸? 네, 그래서 뭐 appear, happen, live, die 뭐 이런 거 많이 자동사 외웠을 거예요. 예문 하나만 갈게. 나는 필요해. 뭐가? 우리 집이 뭐하기 위한 집? 살기 위한 집. 네, 느낌 오죠? 자, 이 문장 문법으로 맞다 틀리다? 당연히 틀리죠. 왜? live는 무슨 동사? 자동사기 때문에 얘 혼자 쓸 수 없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전치사가 이렇게 슉 들어가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 문법은 뭐일 때 좀 주의해야 된다? 자동사일 때 좀 주의하면 되겠다. 됐지? 그 다음 좋으니까 에어컨은 빠방하고 틀어야지. 자, 그 다음 너 혹시 감기 걸렸니? 그래? 근데 바람이 너한테 직방으로는 안 갈 거긴 한데 혹시 추면 얘기해?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가 중요해? 분사가 중요해, 그치? 근데 우리 분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분사 구문에서 배웠어요. ing는 뭐를 의미한다? 능동을 의미하지. 기억나죠? 능동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능동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반대로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뭔가 행위를 받을 때는 수동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치? 네, 그래서 기본 분사 표현은 해석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 됐죠? 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투부정사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전치사 빼는지 요거만 좀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사를 위주로 배워볼 거야. 요거 그냥 어차피 개념지 외울 거니까 외우면 해결돼. 자,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분사 갈게. 118페이지 필게요. 자, 결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단어, 요 단어, 요 단어, 요 단어가 각각 ing냐 pp냐, ing냐 pp냐, ing냐 pp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여기는 왜 ing 썼을까? 동물이 잠을 자는 거지. 잠을 당하지는 않죠. 알겠습니까? 동물이 잠자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는 케이크 자기가 스스로 막 썩진 않아. 그치? 어떤 뭐 균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썩어지는 거지. 맞지? 그리고 얘도 남자가 서 있는 거지. 그치? 뭐 서 있는 걸 당하진 않겠죠? 그런데 봐봐. 지금 이 세 가지 예문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웨이라고 그래. 한쪽 방향밖에 어차피 안 돼. 그치? 그런데 동사는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둘 다 문맥에 따라 되는 아이들도 있어. 예를 들어 다시 갈게. 자, 내가 주어라고 치자. 내가 이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야? 마시는 걸 당해야 되는 거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drinking ing 쓰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원웨이지. 얘가 만약에 고장났어. 그 얘 수리를 받아야 돼. 그럼 얘가 스스로 수리를 할 수 있어? 없지. 사람들이 얘 수리를 받겠지. 그러면 아까 쌤이 커피 마신다는 건 ing 능동으로 써야 되는 거고 얘는 수동으로만 써야 돼.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 내가 너를 도와줄 수도 있지.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희를 우리 집에 놀러와 얘들아 라고 초대할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 쌤도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라고 초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니? 즉 능동과 수동 둘 다 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그건 우리가 뭘로 따져야 되는 거다? 문맥으로 따져야 돼. 자, 봐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other people, 이 사람들이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를 받은 거지. 그치? 얘네는 초대를 받은 게 되죠? 근데 만일 얘를 이렇게 써놓고 쌤, 얘네가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초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우겨봤자 안 되는 문법적인 증거가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언제 다 해석하고 있을 거야 얘들아. 밑줄 문제 이렇게 긴데 그치? 분사는 타다다닥 치고 나가야 되는 파트인데 다시 물어볼게. ing 쓰면 얘네가 초대를 한 거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문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문법적으로 안 되냐고. 그렇지.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알겠어?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초다 파리가 목적어야? 파티를 초대한 거니? 즉 초대를 했다면 엄마를 초대했던 아빠 초대했던 친구를 초대했던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돼? 해석으로도 웬만하면 잡아내긴 하지만 문맥에 따라 ing가 성립되려면 옆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해. 명사가 있어야 돼. 반대로 pp는 옆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고 보통 뭐 전치사나 뭐 이런 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해석이 안 된다.
또는 헷갈린다. 그러면 옆에 뭘 쳐다보면 돼? 목적어가 있냐 없냐 쳐다보면 돼. 알겠지? 옆에 명사가 보이면 ing 골라와. 그럼 웬만하면 맞아. 아시겠죠?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차피 해석으로 돼. 이 남자가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는 거 당하진 않잖아. 이 사람이 지가 지친 거지 남을 지치게 한 게 아니잖아. 근데 봐 여기도 이건 기다림을 당하다는 어차피 말이 안 돼. 그치? 근데 얘는 이 사람이 지가 지칠 수도 있고 지가 남을 막 지치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남을 지치게 한다가 성립 안 되는 이거 뭐야? 그럼 누구를 지치게 할 건데? 엄마 지치게 할 거야? 친구 지치게 할 거야?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로 따지시면 됩니다. 됐지? 이따가 해볼 거야. 문제 오늘 많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감정동사, 감정분사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일단 한글로 나 감정이야 감정 안 써있기 때문에 아 요런 단어가 감정이구나 라는 거 어느 정도 뜻은 외워줘야 돼.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 단어가 놀라운, 무서운, 즐거운 뭐 이런 뜻으로 감정이라고 인지만 한다면 사실 쉬워집니다. 왜? 쌤이 만들어준 공식대로 접근하면 되니까요. 감정분사를 어떻게 나눈다? 사람, 사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단 내가 딱 봤는데 surprising, embarrassing, boring, delight, pretended 뭐야? 무섭고 excited,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두렵고 뭔가 감정 느낌 나. 그러면 일단 누구 쳐다보면 돼? 그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쳐다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사물은 감정 분사를 절대로 pp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ing만 가능해. 알겠지? 됐죠? 무조건 ing만 가능해.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게. 자, 재밌는 게임이야. 재밌는 게임이야. exciting 게임이겠어? excited 게임이겠어? 게임은 뭐야? 사물이지. 사물은 무조건 뭐다? ing라고. 그래서 exciting 게임이야. 알겠지? 됐죠? 이해되시죠? 됐지? 네. 자, 하지만 사람은 문맥에 따라서 감정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감정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데 이거 잘 봐. 자, 화면 봐.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화면 봐. 화면 봐. 화면 봐. 화면 좀 봐. 나중에 실수하지 말고. 니네 못 본 문제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얘들아. 자, 예를 들어 자 봐봐. 지금 요렇게만 하면 내가 남을 놀래킨 거야 내가 놀란 거야. 이렇게 되면 ing니까 내가 누군가를 놀래킨 거지. 그러면 쌤 내가 놀랄 수도 있지만 내가 남을 놀래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남을 놀래키는 게 말이 안 되는 문법적인 이유는 뭐지? 저기 ing가 안 돼 얘들아. 왜죠? 똑같은 원리야. 그럼 봐봐. 언어잖아. 얘들아 너희 이번에 시험을 진짜 몇 명은 진짜 잘 봤지만 몇 명은 진짜 너무 못 봐가지고 쌤이 진짜 놀랬어. 가능하지? 가능하지. 해석도 되잖아. 내가 놀랬어. 그치? 근데 다시 얘들아 쌤이 오늘 놀래켰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이 들지? 놀래켰다고? 누구를? 그 누구가 없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누굴 놀래킨 건데 내가? 즉 감정분사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해. ing 되려면. 알겠지? 그러면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뭐야? 사람 목적어가 없는데?
근데 왜 ing로 썼지? ed로 써야겠지 라고 하시면 돼. 밑에도 해볼게. 그가 놀래 켰대. 누구를? 놀래킨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얘도 목적어가 없는 걸. 그러면 ing가 아니라 ed겠지.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하나만 연습으로 같이 해볼게. 9번 어디가 틀려요? 그러니까 왜 틀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지. 얘가 이렇게 써야 돼. 왜 그러죠? 이게 누구야? 이 뜻이 뭐야? 수업, 강의.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잖아. 알겠어? 사물은 아까 ing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rpp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 그치? 사물은 무조건 ing인데 그러려면 잘 들어. 얘네가 일단 뭐를 인지해야 돼? 이런 단어를 볼 때 감정이구나라고 인지해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알겠습니까? 감정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런 단어, 요런 단어들이 다 감정이구나. 놀라, 무서워, 충격적, 즐거워, 흥미로워, 지루해, 매력적인, 실망스러운, 설득력 있는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다 감정 분사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그럼 봐봐. 내가 얘네를 감정으로 인지만 한다면 요런 단어들 죄다 PP잖아. PP인데 옆에 명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야. 무조건 틀려요. 알겠습니까? 사물 땡, 사물 땡, 사물 땡. 근데 더 웃긴 건 사물 땡, 사물 땡, 사물 땡. 감정분사 기준은 앞과 뒤쪽 둘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감정분사야. 집중. 내가 감정분사야. 앞에 사물이 있건 뒤에 사물이 있건 내가 PP면 무조건 틀려. 알겠니? 이해되시죠? 다행히도 만약에 예를 들어 사물이 앞쪽에만 있을 때만 뭐 PP를 못 쓰고 뭐 뒤쪽에 있으면 오히려 뭐 PP가 가능하대 막 이래버리면 좀 골치 아프죠. 그치? 그럼 막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이거 앞 사물이 역시 앞에 있나 뒤에 있나. 다행스럽게도 사물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상관없어. 무조건 안 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자마자 뭐야 얘 사물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해볼게. 자, 얘는 지금 집중. 얘는 지금 사물이 앞에 있었지. 근데 ing 써야 되잖아. 맞지? 위쪽 볼게. 얘는 오히려 사물이 어디 있다? 여기 뒤에 있잖아. 시츄에이션은 무슨 뜻이죠? 상황이란 뜻이지. 상황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얘들아 사람 아닌다 사물이야. 알겠어? 개념 사물이야. 인지 사물이야. 그러니까 자꾸 사물을 뭐 컴퓨터, 뭐 책상, 뭐 책,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사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 사람 아니면 다 사물이야. 알겠어? 생각,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알겠니? 직관력,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알겠어? 실력, 사물. 알겠지? 사람 아니면 다 사물이야 영어는. 그래서 그러면 상황도 사물인데 맞아 영태쌤이 사물은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얘는 두렵다 당황스럽다 라는 뜻의 감정분사인데 감정분사는 뭐를 쓸 수 없다고 했지? PP를 쓸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embarrassing이겠구나 라고 고쳐주시면 돼요. 알겠지?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거야. 122페이지 피세요. 121페이지부터 다 풀 거야. 많이 풀어봐야 돼. 틀려도 돼. 많이 풀어봐야 돼. 자, 121페이지 숙제 줄어드는 거니까 122페이지, 123페이지만 풀어보세요. 네.
121, 122, 123. 네. 딱 3페이지만 풀어보세요. 나는 솔직히 이 단어가 감정인지 잘 모르겠다. 그 앞에 거 보고 해도 돼. 알겠죠? 껐어. 응.
자, 이거 같이 맞춰보고 개념지 채점하고 네, 수업 끝낼게요. 아, 더 해, 빨리. 56분입니다. 4분 있다가 맞춰볼게요. 얘들아, 좀 내가 하나라도 좀 더 맞겠다 라고 좀 해. 그냥 아이씨, 그냥 풀어라니까. 그냥 뭐 막 이러지 말고. 아이씨. 됐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얘는 무슨 뜻이야? 곰이야, 곰? 곰은 아닐 것 같은데. 무슨 뜻이죠? 아무도 모르는 거니? 곰이 아니라 뭐다. 자, 이 정도 해석 못하면 안 됩니다. 쇽. 1607년 5월 13일 날 세계에 부서진 배들이 몇 개? 105개. 어디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를
뭐 했다? 생산해냈다 라는 것이 어디 페닌슐라는 뭐 반도라는 뜻이야. 한반도, 반도. 그쵸? 네. 그 반도 해변 근처의 나무에서 뭐가 됐다? 확인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곰이 아니라 뭐를 산출해내다. 뭐 이런 뜻이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슨 동사? 타동사인데 옆에 이게 뭐다? 명사니까 목적어일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ing겠죠. 됐지? 뜻을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예요? 목적어죠. 그러니까 ing겠죠. 됐죠? 자, 얘는 여기 관사와 명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수식받는 명사죠. 그치? 그러면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나눠지겠죠. TP 됐니? 그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목적어가 아니라 수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지가 스스로 모아지는 않아 컴퓨터화 되진 않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요렇게 PP 됐지? 되셨죠? 그 다음에 터크쇼는 지가 스스로 뭐하지 않아? 부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called. 네. 단어도 지가 스스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PP. 됐죠? 자, 얘도 지가 스스로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컷컷컷 PP. 얘도 지가 스스로 뭐하지 않기 때문에 호수가 주변을 막 둘러싸질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PP. 그럼 봐 얘들아. 해석이 잘 안 돼도 옆에 뭐다? 전치사니까 PP, 전치사니까 PP, 전치사니까 PP 이렇게 골라. 알겠지? 됐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얘도 어몽이 뭐야? 전치사고 플러스 자기가 스스로 세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셋셋셋 PP.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돈은 지가 스스로 저금하지 않죠? 누가 저금해? 사람들이 저금할 거 아니니? 돌이 구르는 거지 구르는 걸 당하지는 않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를 당하지는 않아. 그녀가 주변에 둘러싸인 거지 둘러싸지 않아. 이거 봤을 때 뭐 떠올린다? 감정. 그럼 얘가 누구야? 사물. 사물은 PP 쓸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ing. 그쵸? 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까지는 쌤이 아까 다 해줬고 10번. 네. 자, 지금 보시면 10번이 조금 아이들이 그나마 많이 틀린 건데 그치?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녀가 지루함을 느낀 건데 단독 분사기 비동사기 때문에 여기는 boring. 됐죠? 그 다음 분사구문이죠? 그가 집으로 간 거지 간 걸 당하지는 않아요. 열차가 도착을 한 거지 도착 당하지는 않아요. 분사구문이랑 분사는 동일한 개념이야. 그렇지 않죠? 네. 그 다음에 그의 와이프가 니팅 한 거지. 됐지? 그 다음에 14번 별표. 자, 봐봐. 여기까지는 ing냐 pp냐 ing냐 pp냐 ing냐 pp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구분이 됐어.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잘 봐. 이거 쓰세요. ing냐 pp냐는 내가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차이거든? 투부정사와 ing 차이는 뭘까? ing도 능동이잖아. 투부정사도 능동이잖아. 무슨 차이죠? 목적, 행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분사구문 배울 때 기본 예문 뭐예요? Working on the street, I met a friend 이거잖아, 그치? 내가 길거리를 걷다가 누굴 만났다? 안녕, 친구 만났다잖아. 그럼 거기에 working, ing가 아니라 to walk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걸었어, 안 걸었어? 아직 안 걸었어. 걷기 위하여 내가 친구를 만났다란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맞니? 그 다음 또 내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to attend the university라고 하지 attending university라고 안 그래. 왜? 대학 갔어 안 갔어? 아직 안 갔으니까 앞으로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투부정사는 아직 행위를 했어 안 했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미발생이라고 얘기하고 분사는 이미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되셨죠? 네. 됐지? 자, 그러면 그가 나에게 따르르릉 전화했어. 그치? 네. 나에게 뭐하라고? 책을 빌려 가도 되냐고 물으면서야 묻기 위해 전화한 거야. 물어보는 거지, 그치? 야, 나 그 책 빌려가도 되니? 제 말 이해되세요? 물어본 거잖아. 됐죠? 네. 그러므로 asking. 됐지? 네. 그 다음 자 15번은 다시 뭐다? 분사죠. 그치?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업을 얻은 거야? 직업을 얻게 한 거야? 얘들아 타동사는 행위를 전달하는 거야. 알겠니? 오퍼가 무슨 뜻이죠? 제안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녀가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해도 된다라고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제안을 지가 해. 지가 제안해놓고 지가 행복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일해도 됩니다라고 제안을 받았으니까 진짜요? 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일해도 돼요? 라고 해서 그렇다면 제가 행복하게 받아들일게요 라는 문장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제안을 받은 거죠. ED. 자, 분사구문이죠. 지가 걸은 거야, 걸은 거 당하는 거야. 걸은 거지, 그치? 워킹이죠. 됐지? 아시겠죠? 네. 넘기지 마. 잘 봐. ing, pp는 이제 구분 되겠지. 예, to offer. 예, to work.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러면 뭐야? 제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단 얘기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알겠니? 이렇게 되면 걸었어, 안 걸었어? 안 걸었어. 걷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만나?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ing냐, pp냐, 능동이냐, 수동이냐도 구분해야 되지만 ing냐, 투부정사냐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됐지? 네. 여기까지 다 맞은 사람.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D번. 네, D번은 동일한 개념이니까 정답만 맞출게. 얘 누구야?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니까 PP. 얘 둘 다 누구야? 감정. 얘 누구야? 박물관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야? 사물. 사물은 무조건 ing. 됐지? 그 다음 얘가 누구야? 사람. 전치사니까 지가 당황을 시킨 게 아니라 지가 당황을 한 거죠. 얘도 뭐야? 감정. 얘가 누구니? 사람이 아니라 사물. 사물은 무조건 ing. 얘 누구야? 주제. 주제는 사람일까 사물일까? 사물. 사람 아닙니다. 사물이라고. 그치? 얘도 감정이니까 ing. 쉽죠? 네. 그 다음 자 얘는 이게 뭐니까? 목적어니까 ing. 자 이거 아까 했지? to travel은 여행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한 거야. traveling은 여행한 거야. 그러면 제이미와 his family들은 오랜 밤을 걸었다.
지느기를 걸었어 안 걸었어? 걷기 위해 밤을 샜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밤새 뭐 했단 소리야? 걸었단 얘기죠. traveling. 됐죠? 그 다음 얘가 목적어니까 ing, 얘는 전치사니까 pp, 얘도 전치사니까 pp. 쉽죠? 네, 그래서 그럼 얘들아 봐봐. 나누면 돼. 집중. 동작 분사냐 감정 분사냐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치? ing냐 pp냐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치? ing냐 투부정사냐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 말 이해돼? 즉 사실상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보통 하나만 구분하니까 뭐를 그냥 무조건 ing냐 pp냐 ing냐 pp냐 ing냐 pp냐 이거만 자꾸 구분하려고 하니까 감정 분사 동작 분사 구분 안 되니까 괜히 막 사물인데 막 pp 고르고 앉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투부정사 ing 구분 안 되니까 그냥 무슨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가 보다 라고 그냥 투부정사 고르고 앉아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제 구분을 몇 개 한다? 세 가지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 봐봐. 야 사람의 머리가 컴퓨터가 아닌데 문제를 도전하자. 오케이 첫 번째 투부정사 구분하자. 빵! 이럴 수 없는 거잖아. 그치? 무슨 가제트야 머릿속에 나와라. 두 번째 구분하는 방법. 뭐 이럴 수 없죠? 그치? 결국 뭐를 할 수밖에 없다? 자꾸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도 보고. 알겠어? 틀리는 거에 내가 여러분들 막 이거 문제 틀렸다고 야이 막 뭐 이러지 않잖아. 그치? 야 넌 진짜 이것도 모르니? 난 이런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1년 동안. 왜죠? 틀리는 건 좋은 거야. 왜지? 많이 틀려봐야 많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틀리는 것조차 안 했다는 거 뭐야? 아예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알겠지? 됐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공부 좀 해오시고.